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지금 박사를 신청하고 있는 성옥창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뉴메틱 컴퓨팅 시스템 해석 영향을 미치는 이 CPFT 시뮬레이션 파라미터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메틱 컴퓨팅에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입자들이 이송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장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추가적인 기계 파트가 없이 뭐 엘리베이터나 뭐 그런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없이 기체만 있으면 이제 이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하게 이제 입자를 이송시킬 때에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이제 입자를 이송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이제 알아둬야 미리 알면 좋은 것들이 이제 단위계에는 차이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의 속도가 굉장히 어트리션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자의 속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설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진행을 하려고 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플루언트나 뭐 DM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뉴메틱 컴퓨팅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봤을 때 30개 이상 최소, DM 20개 이상 있는데 이제 그래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들은 검증이 많이 됐고, 그 검증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월의 러프리스나 이런 것들에서 연구가 많이 됐는데, CPFT에 관련해서는 CPFT 이제 다른 분야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만 이 뉴메틱 컴퓨팅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두 개의 이제 문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지금 플루언트나 DM을 이용을 하면 되지 왜 바라쿠다를 꼭 이용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플루언트나 DM을 해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자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넓거나, 혹은 또 어떤 곳에서 이제 플루언트나 DM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양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이 바라쿠다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위해서 근데 아직까지 연구가 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바라쿠다 내에 있는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들이 실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당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실험 데이터는 이제 2018년도에 나온 문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드리퍼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자를 이송시킬 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 조건은 상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데이터는 이 11.5m의 호리존탈한 데이터에서 입자들이 이미 다 풀리 디벨롭된 상태에 단위 길이던 차압을 솔리드 로딩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단위 길이던 차압의 데이터도 이제 밸리데이션 할 거지만 입자의 속도도 밸리데이션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논문 데이터를 조금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서 입자의 속도를 계산했는데, 이제 전체 프레셔 드랍에서 가스만 이제 있을 때 프레셔 드랍 빼가지고 이 차이의 프레셔 드랍을 이용해서 이제 입자의 볼륨 프랙션을 계산을 하고, 볼륨 프랙션이랑 이 입자 이송량을 이제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서 입자랑 가스의 상대적인 벨로시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지금 연구의 목표는 일단은 기본적인 첫째 목표는 뉴메틱 컴퓨팅 시스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바라쿠다에서 이제 바꿀 수 있는 시뮬레이션 베리어블들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메트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헌과 똑같은 81mm 인렛 다이아미터가 되는 컨베이어 튜브에다가 원래 길이는 11.5m였습니다.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미 3m 전에서 플리 디벨롭 되는 걸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3m인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자 사이즈는 문헌과 같은 샌드 입자를 사용했고, 입도 분포나 입도 그 덴시티도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바꾼 거는 첫 번째는 이 드래그포스 코에피션트랑 그리고 이 RT 값으로 불리는 값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RT 값 같은 경우는 입자가 벽에 부딪히게 됐을 때 속도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바라쿠다에서는 이제 입자가 부딪히게 됐을 때 RT랑 Rn값에 의해서 튕겨나갔을 때 속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RT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입자가 수평 방향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속도의 보존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값을 의미하는 거고,
Rn 같은 경우는 수직 방향으로 들어왔을 때 입자의 속도가 얼마큼 보존이 되는지,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코사인으로 결합을 시켜서 계산하게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일루트한 페이스에서는 이제 입자들이 벽에 부딪힐 때 거의 수평하게 들어가서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RT 값이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RT 값의 변화를 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나온 거는 메렌유식의 드래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드래그 모델에서 드래그 폴스 값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드래그 폴스 코에피션트 값은 이 CD 값에다가 앞에 이제 컨스턴트 값을 곱해줘서 드래그 폴스를 좀 바꿔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확인한 변수는 RT 값이랑 드래그 폴스의 값을 좀 바꿔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단위 길이선 차압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거는 RT 값, 아까 말씀드린 RT 값이 0.85일 때, 밑에 거는 0.98일 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0.85에서 0.9%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 길이선 차압이 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는 먼저 기본적으로 RT 값이 커졌다라는 말은 월에서의 입자의 속도의 감소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이 되니까 벽면에서의 그런 마찰 값이 감소하게 돼서 이 프레셔 드랍이 감소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래그 폴스를 쭉 바꿔가면서 증가시켜가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조건, 두 가지 조건에서 모두 다 드래그 폴스가 커짐에 따라서 단위 길이선 차압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진행을 할 때는 드래그 폴스가 커지면 이제 힘이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서 단위 길이선 차압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왜 감소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드래그 폴스가 커짐에 따라서 입자의 최종 속도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자 최종 속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이 같은 면적 안에 존재하게 되는 이 파티클의 볼륨 프레션이 감소하게 되고, 이 감소분에 의해서 프레셔 드랍이 결국에는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식과는 반대되게 어떻게 보면 드래그 폴스가 커짐에 따라서 프레셔 단위는 차압은 감소하고, 또한 RT 값이 커짐에 따라서 벽면에서의 마찰력의 감소로 인해서 단위 기준 차압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까 파티클의 벨로시티도 유니티 컨베이션에서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파티클의 벨로시티도 한번 밸리데이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파티클 가스 벨로시티 레이시오거든요. 그래서 파티클의 벨로시티가 가스에 비해서 얼마큼 되는지, 비율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드래그 폴스가 커짐에 따라서 이 UP 오버 UG 값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래그 폴스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드래그 폴스가 커지게 되니까 입자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돼서 이게 증가하게 되는 게 나타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RT 값이 커짐에 따라서도 벽면에서 마찰력이 감소하게 되니까 입자 속도 감소량이 줄어들게 돼서 UP 오버 UG 값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단위 길이선 차압의 실제 실험 데이터,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거는 유지값이 21.64m/s고 솔리드 로딩이 3일대였는데 그때 단위 길이선 차압의 값은 약 14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밸리데이션 했을 때 값을 보니까 드래그 폴스가 3, 드래그 폴스 코에피션트가 3, 그리고 RT 값이 0.98일 때 잘 맞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파티클 벨로시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실제 실험 데이터가 0.64 정도 나왔는데요. 그 값이 이 드래그 폴스 코에피션트 3 그리고 이 RT 값이 0.98일 때 그 두 가지 모두 다 같은 조건에서 만족시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폴스 코에피션트가 3이고 RT 값이 0.98일 때 다른 유소 그리고 다른 솔리드 로딩인데도 이 정해진 값이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실제 실험 데이터 중에서 솔리드 로딩이 2.5에서 3.5로 변경시켰을 때 슈퍼피셜 가스 벨로시티랑 솔리드 로딩 다 변경시켰을 때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실험 데이터고 이게 시뮬레이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로딩이랑 슈퍼피셜 가스 벨로시티를 바꿨을 때에도 이 단위 길이선 차압이 어느 정도 바라코더로 잘 예측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밸리데이션 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이용을 했을 때 두 개의 값이 어느 정도 잘 맞게 돼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파티클 벨로시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거 같은 경우는 실험에서도 조금 오차값이 있어서 완벽하게 피팅이 되진 않지만 경향성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상대적인 차이를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 파티클 벨로시티 자체도 이 바라쿠다에서 예측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드래그포스 코에피션트 디폴트 값은 1인데 3으로 증가시킨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바라쿠다 내에서는 이 구형도가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샌드의 구형도는 이제 1이 아니기 때문에 드래그 포스가 상대적으로 이 구형도 1일 때보다 더 많이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의 경우에는 이 드래그 포스 코에피션트 값을 3으로 증가시켜주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목적이 바라쿠다 내에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사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했는데 먼저 드래그 포스가 커짐에 따라서 단위 길이당 차압이 감소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UPO의 유지값도 이 드래그 포스가 커짐에 따라서 같이 증가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 실험처럼 비교했던 샌드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구형도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드래그 포스 코에피션트가 3 그리고 RT 값이 0.98일 때 잘 맞는다라는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